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주목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분 투자로 10억을 버는 직방TV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투자를 할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금액이 이 정도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순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연령대에 따른 계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투자에는 순서, 그러니까 계단이 존재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 종자금에 따라 이 투자의 순서는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연령대별 투자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대에서 30대 부동산 입문기입니다.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내가 금액을 무조건 넣어서 투자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에 앞서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이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즉, 시간도 투자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종잣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켜나가면서 자금을 불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말은 수요가 그만큼 확보된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거죠. 주택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고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고르고 임장을 다니면서 현장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가져가고 소득을 모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표한 주택을 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득을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차선 주택은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이 모여 있을 겁니다. 자, 요즘에 이 결혼 적령기가 뒤로 많이 밀렸죠. 30대 후반에 결혼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제 주위에는 아직도 결혼을 안 한 친구들까지 있으니까 요즘 사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다시피 내 집 마련은 굉장히 뒤에 일 수도 있습니다. 20대, 30대 시기에. 자, 그렇다면 이 종잣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내 집 마련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여서 소득을 불려나가는 이 초반 종잣돈 불리기 행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실패할 확률이 낮은 수요가 확보된 도심의 역세권을 기반으로 한 대체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본인이 금수저다, 아니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시기에 보편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면은 5천, 1억, 심지어 2천, 3천 이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막상 이 금액대에 맞추려다 보니까 경매도 생각하게 되고 여기저기 학원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렴하다고 해서 수요 확보지가 아닌 막연히 내 투자금이 적은데 투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불려나가는 행위에서 투자 기간을 길게 보고 움직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투자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짧게 잡아서 내가 갈아타는 전략으로 좀 더 높은 계단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 시기에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또 좋은 투자는, 요즘에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규제가 심한데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전매인데, 요즘에 규제 지역은 전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매가 비교적 짧고 가능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통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을 잡고 거래를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대에서 30대 차곡차곡 자산을 불리셨다면 이 40대, 50대로 넘어오게 되면 투자의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갈림길에 놓이게 되겠죠. 자, 첫 번째,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좀 더 상위 지역이나 상위 단지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 거주 주택과 투자용 주택을 따로 놓고 이 월세나 전세를 놓고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를 늘려가는 방식을 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리스크는 존재하고 시간적인 부담도 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차익폭이 큰 그러한 부동산, 예를 들어 상가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제가 정확히 이 시기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놀부님은 어디에 투자를 하시나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직방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뉴타운이나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평가된 대로변이나 가지도로에 있는 상가주택을 분석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수익률, 월세적인 부분이나 차익 면에서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큰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수요가 확보돼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잘만 찾아낸다면 아파트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의 2배, 3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고 이번 대세 상승기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상승 가격보다 이 상가주택의 상승 폭이 4배가 더 높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에만 부동산 투자를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다양성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채널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40대, 50대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는 부동산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시간이 들어가긴 하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걱정하시는 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가 부담금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단계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없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시기는 분명히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입을 해서 잠깐 담궜다가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보고 뺄 수 있는 타이밍이 존재를 하거든요.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를 보면은 이 처음 구역 지정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단계의 목표를 두고 자금을 넣었다 빼신다면 추가 부담금을 생각하실 필요조차 없겠죠. 투자 기간도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설정할 수 있고 큰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 재개발을 경험을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이 재개발에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직방 채널의 연령층 중에 60대 분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0대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소득이 가파르게 추락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현재 월 소득을 꾸준히 창출해낼 수 있는 부동산을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20대부터 60대까지 여러분들이 불려온 자산을 현재에 맞춰서 월세 소득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시기가 바로 이 60대가 되겠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합쳐서 부동산의 규모를 크게 키우고 수익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본이 크다라면 꼬마 빌딩, 그러니까 상가주택, 앞서 말씀드린 법칙에 입각해서 월세 수익이 풍부한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 다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가나 그리고 업무 지역에 있는 다중주택을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본이 한정적이다, 자본이 많지 않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쪼개더라도 업무와 상업이 결합된 역세권의 대체 주택을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수익률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높은 부동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매수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 대책으로 삼는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을 꼼꼼히 체크해서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을 고를 때 노후된 주택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차후에 관리에 들어갈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증축이 된 건물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셔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직방TV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